자,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파월 의장 지명자의 상원 인준청문회가 열리기도 하고요. 해외 이슈들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? 네, 무엇보다 국내 이슈 가운데서 오늘 바이오주가 좀 약세를 좀 보이겠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,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, 또한 신라젠 1위부터 3위까지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. 또한 티슈진을 비롯해서 전체로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 이제 800선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800선에서 넘었다 안 넘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코스닥 관련돼서 바이오주의 어떤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다면 이 시각 현재 양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참여자가 이제는 하락할 수 있다. 그런 어떤 긴장감이 현재 양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뭐 글로벌 증시 잠깐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. 자,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것이 결국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.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어떻게 보면 제니 앨런 의장에 이어서 내년 2월이죠. 이제 퇴임하게 된다면 누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고민이 좀 됐었는데 자, 이번 주에 그 새로운 멤버죠. 그 제롬 파월 이제 아직까지는 그 내정자입니다. 내정자가 이번에 상원에 이제 청문회를 이번 주 시작되는데요. 아신 것처럼 파월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사라고 말씀드린 게 좀 적절할 표현일 것 같은데 자, 무엇보다 공화당 출신입니다. 그리고 무너진 미 재무장관이 상당히 적임자로 밀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파월 이사가 내년 2월부터 이제는 제니 앨런 의장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맡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은행이 상당히 그 정부 관련돼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번에 그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코드가 맞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동안 올가에서는 제롬 파월보다는 제니 앨런 의장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첫 번째 팩트 가운데 하나가 그만큼 시장을 좀 독립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제롬 파월이 아무래도 이번에 청문회 통과할지라도 내년 2월부터 과연 미국의 그 결국 FMC 즉 중앙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또한 오펙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. 자, 이 부분들은 아마 유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펙 그리고 비오펙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가 우리가 동결하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현재까지 11월 이제 24일 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59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. 올 한 해 동안 예상보다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따라서 그동안 오펙에서 했던 것은 그것입니다. 즉 내년 3월에 감산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결정하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감산은 저거죠.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가 오른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려볼 때 올 한 해 또 유가가 59달러까지 좀 노력해 올랐습니다. 뭐 지난 6월 달에는 배럴당 2달러에서 최근 들어서는 59달러까지 올라갔고요. 아마 이것이 오펙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도 그동안 그 미국 그 어떻게 보면 글로벌 그 오펙 산유국 가운데서 베네수엘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산유국 가운데 2위 때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요즘 힘듭니다. 힘들다 보니 유가와 관계없이 나는 일단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저런 지역적 리스크 속에서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과연 이 가운데서 내년 3월에 결국 오펙과 비오펙 즉 오펙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비오펙 이 러시아 중심으로 감산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유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. 자, 중요한 것은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그만큼 부정적이기 때문에 고유가가 상당히 한국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제니 앨런 의장에 대해 코멘트 좀 드려보겠는데요. 자,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직까지는 제니 앨런 의장이 이번 11월 달 FMC 때 회의를 했고요. 회의하고 나서 마이뉴트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. 지난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회의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마이뉴트가 나옵니다. 마이뉴트가 아마 의사록, 회의록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. 자, 주된 내용은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번에 12월 달에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이 좀 참여자 가운데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좀 텍스트가 길기 때문에 요것만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마이뉴트 회의록에서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. 자, 중요한 것은 FMC 회의 때 가장 그동안 눈에 띄었던 것들은 멤버들이 여전히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. 무엇을 동의하고 있냐면요. 노동시장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. 어떻게 좋아지고 있죠? 자, 스트렝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상당히 강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
이코노미 액티비티, 즉 경제 활동이죠. 경제 활동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좋아지고 있냐면 솔리드 레이트. 영어 단어로 가운데 솔리드가 통상 우리가 단단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, 그리고 과거에 그 7080 세대는 이 솔리드라고 이렇게 그룹도 있었는데요. 경제적인 단어의 솔리드는 견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11월 달 FMC가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,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그동안 눈에 띄었던 것들이 허리케인 관련됐었죠. 허리케인 관련돼서 릴레이티드 디스럽션 해가지고 이때 허리케인이 뭐가 있었죠? 이런 또 이렇게 합의인가요? 이렇게 그 지난 시기에 2017년도 3분기 흔들었던 이런 어떻게 보면 허리케인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팩트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12월 달에 제니 옐런 의장이 이번에 청문회 때 어떤 얘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금리는 올릴 수 있다,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잠깐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좀 바쁘게 좀 흘러가는데요. 우리가 아마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마존입니다.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11월 11일 즉 광군제, 중국발 광군제가 있었고요. 자, 미국발 블랙 프라이데이.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이면 우리가 사이버 먼데이까지 모든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심은 아마존이죠. 아마존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어떻게 보면 주당 $1,186. 이 $1,186 기준으로 제가 시가총액을 보니까 약 640조가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1.5배가 넘었을 정도로 미국의 일개 유통회사가 한국의 삼성전자 넘었을 정도로 미국이 상당히 유통 쪽 관련된 상당히 강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. 전체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. 자,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코멘트를 좀 다시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. 좀 바쁘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겠지만, 자, 비트코인이죠.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바라본 시각은 비트코인이 어느덧 이제 뭐 $10,000 넘어선다, 이런 코멘트가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9,363달러를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. 뭐 장중한 때 9,372달러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비트코인의 주가가, 비트코인의 가격이 $10,000를 넘어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바라본 시각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오른지 모르겠다. 그리고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$9,300 가고 있지만 이 가격에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이것이 미국의 판단인 것 같고요.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기에 모 거래소가 이렇게 그 서버 정지 관련돼서 한국의 어떤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냐면, 한국의 비트코인 관련돼서 가격이 정상화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,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. 따라서 비트코인의 주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시장 관련돼서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, 그런 관점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그 시세를 잠깐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.